아까 저희가 얘기하고 있었던 게 대선이 지금 2주도 채 안 남은 그런 상태인데 지금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못하다라는 거였고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제 친윤과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의 이게 뭐 좀 갈등이라고 해야 될까? 이 이슈가 김문수 이재명에 대한 갈등보다 훨씬 더 많이 지금 화제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네. 참 그게 본능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아. 가장 관심 있는 사항, 네네. 가장 흥미로운 사안으로 관심이 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 보수 유권자들이 김문수 후보 쪽으로 가서 이길 거냐 질 거냐 이래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한동훈 후보가 지원 유세를 나와. 입은 옷에 뭐 김문수가 써 있어 안 써 있어 이런. 뭐 이런 거에 관심이 있다는 게 참 역설적인 것도 되고 어떻게 보면 우픈 얘기도 되고 하는데 네네. 어쨌든 현상은 뭐 진행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도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5월에 있었던 저희 당의 이 대선 후보 뽑는 과정은 참 기이했다. 그렇죠. 그다음에 5월 10날 새벽에 있었던 날치기는 괴이했다. 기이하고 괴이했다. 이렇게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야, 이렇게 또 명언을 하나 또 만들어 내십니다. 자, 그래가지고 한동훈 대표에 대한 언론들이 기사를 많이 쓰는 것도 사실 뭐 이게 클릭 수가 안 나오면은 기사를 안 쓰지 안 않습니까? 쓰죠. 네, 당연한 이치죠. 제가 화요일 부산 네. 당일치기로 갔다 오고 어제 서문시장 대구 당일치기로 갔다 왔습니다. 네네. 다 봤어요. 어. 왜냐 비교를 하려고. 경선 때랑 어떻게 바뀌었냐. 네네네. 또 뭐 여타 후보들 뭐 화면으로 뭐 본 것도 있으니까. 네네. 언제 바뀌었냐. 어. 일단 부산 광안리는 경선 때도 갔었잖아요. 네네. 그때보다 높았다 열기가. 진짜 그렇습니까? 예. 오. 근데 그날은 저 김문수 후보 얘기를 안 했어요. 네네. 김문수 자가 없었습니다. 네네. 그다음에 이제 어제 서문시장은 네네. 제가 일부러 이제 저는 이제 뭐 선거운동복 입을 것도 없고 저는 항상 늘 뒤에 가서 이렇게 쓱 이렇게 해갖고 보잖아요. 네네네. 어느 분이 오셨냐를 어떤 분들로 이 청중이 구성되어 있냐 저는 그것만 보거든요. 네네네. 물론 항상 오시는 우리 아주 강력한 이 팬덤 분들도 당연히 오셨는데 네네. 그분들 외에도 시장 상인들, 시장에 오신 분들 그리고 처음 오시는 분들 네네. 이런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끝나고 나서도 한 30분 동안 계속 그런 분들하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 처음 보는 분들, 네. 아니면 그 시장 주변의 분들 있잖아요. 네. 노점 하시는 분도 있고. 근데 뭐 괜찮아요. 왜냐? 네네. 택시 타고 올 때도 그랬고, 물론 택시 운전사 처음 저 동대구역에서 그 서문시장으로 하신 분은 이제 차가 막히니까 갑자기 한 마디도 안 하다가 좀 나이가 있으신 분인데 네네. 뭔 일이 있냐고.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 왔는데 그때 한동훈이 이러면서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 택시 기사님은 또 안 좋아했어 네네. 그분은. 근데 거기서 동대구역 하는 분은 엄청 좋아했어요. 저를 알아보시고. 네네. 그 다음에 그 시장의 주변에 물론 이제 약간 소랑 피우신 분이 옆 건물에 5층에서 남녀 두 분이 있었어. 그건 이제 제가 봤고 네네. 뭐라 소리 지르는 분이 있었어 중간에. 네. 나머지 분들의 대충 의견 이렇게 지나가면서 찌푸린 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도드라지지 않았고 네네. 뭐가 이제 핵심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냐면 네. 아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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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걸 정제해서 얘기하면 결론은 미래에 어떤 지도자나 리더로서의 확실한 인상을 네. 각인 효과를 낸 어제 서문시장 유세였다고 봐요. 그런 게 있었어요. 아깝다는 말 속에 그런 게 다 아깝다고 그랬어. 아깝다. 바꿔 얘기한다면 한동훈 대표가 사실상 후보가 됐어야 되는데라고 하는 그 아쉬움이 많이 좀 묻어 있는 거네요. 일반 그걸 국민들이 그냥 보기에도. 아깝다는 표현으로 다 하시고 계속 도와줘라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저도 얼결에 한 셀카 한 100장 찍고 그러고 왔습니다. 우리 그 윤희석 대변인도 아무래도 좀 그 인기를 체감하실 것 같은데요. 이거 꽝 대신 닭도 아니고 그냥 그런 거예요. 뭐 저 때문에 그런 거겠습니까? 제가 계속 그러잖아요. 한동훈 대표랑 사진을 찍으시라. 근데 나는 몰라. 거기 못 가. 그러니까 그냥 찍어드리고 하는 건데 어쨌든 지금 이런 네네. 걸 가지고 뭐 팬덤이다, 뭐 무슨 팬클럽 같다 이렇게 보는 거는 현장을 안 와봐서 그래요. 저도 그럴
그럴까봐 거기에 국한될까봐 늘 네네. 가서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시장을 딱 거기서만 아니라 이렇게 들어갔다 이렇게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훌터 온데도 가서 물어보면 반응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다못해 물건도 안 사줘 하는 분도 있어. 오. 그러니까 그런 거 다 듣고 오는 겁니다. 근데 괜찮더라. 그러면은 이게 지금 지난 경선 때보다도 더 큰 반응도 있고 확실히 지난 경선 때보다 뭔가 좀 이런 반응 같은 게 줄거나 이런 분위기는 아닌가 보네요. 네. 오. 그러니까 아깝다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와. 아 이렇게 되네.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이런 거겠죠. 후보가 한동훈이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다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거를 다 걸은 반응이 그거더라. 지금 이제 그 댓글창에서도 많은 분들이 원주에 또 가 계시는 한동훈 네. 대표에 대한 분위기도 전해주고 계시는 것 같은데 사람이만 너무 모여가지고 지금 막 걷지도 네. 못할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네. 우리가 이제 뭐 팬덤이다 뭐 이래서 이제 그 가는 분만 간다 이렇게 보실 게 아니라 네네. 제가 이제 쭉 보니까 이런 겁니다.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항상 피해를 당한다. 다른 말 하는데 피해를 당하는 한동훈 후보를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 이거거든요. 그럼 거기에 이제 뭐가 있냐면 네네. 뭐 만약에 한동훈 후보가 예를 들어 무슨 연예인이었거나 뭐 무슨 스포츠 스타였거나 이러다가 만약에 정치권에 왔으면 그 팬이 들어왔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죠. 이분은 법무부 장관 하다가 국회에서 막 싸우다가 이렇게 유명해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그 발언의 내용이라든지 발언할 때의 태도라든지 혼자 여러 명과 특히 민주당 쪽 사람들이랑 싸웠던 과정 그게 또 똑같이 국민의힘에 왔더니 기득권 주류층이랑 또 싸우는 과정 이걸 보면서 정의라는 어떤 관념에 대한 그렇죠. 강력한 요구 그렇죠.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느끼신 분들이 이렇게 강력한 지지층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면 한동훈 후보가 지향하는 가치가 네네. 하나의 그러한 문화를 만들었다고 봐야 되잖아요. 이걸 단순한 팬덤. 뭐 예를 들어 이재명의 뭐 개딸이라든지 이런 쪽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죠. 이건 근본적으로 다른 거죠. 예, 새로운 현상이기도 하거니와 그만큼 지지 기반이 굉장히 탄탄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 이게 이제 넓어지면 더 좋은 건데 그렇죠. 이제 넓어지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네네. 근데 이거는 아마 한동훈 대표가 앞으로 정치 활동하는 데 있어서 이 강력한 지지층은 엄청난 힘이 될 겁니다. 그럼요. 일단 화면에서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오죽 정말 한동훈 대표가 없으니까 이게 그 선거 유세가 제대로 안 되니 허구한 날 한동훈 대표를 갖다가 그런 식으로 자기들이 찍어 누르려고 했었는데 그렇죠. 왜 한동훈이 안 나오냐라고 거꾸로 지금 얘기하는 그런 좀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런 얘기를 하면 할수록 뭐 한동훈 후보가 진정으로 도와주는 게 아닌 것 같다느니 네. 뭐 이런 얘기들은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네. 근데 왜 그런 얘기를 하는 거니? 너는 너는 왜 그러니? 그러면 이제 쭈뼛쭈뼛 할 거예요. 아니 뭐 도와주면 잘 될 것 같으니까 이게 답이잖아요. 그렇죠. 도와주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죠. 도와줘 받자인 사람한테는 그런 얘기 자체를 안 해요. 그러니까요. 네. 한덕수는 잘 안 찾더라고요. 도움이 안 되니까. 사랑해야 합니다. 나는 호남입니다. 그거 아직도 기억나네요. 그러니까 네. 제 얘기는 정치적으로 국민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분은.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역으로 이 한동훈 후보랑 생각이 다른 분들이 오히려 한동훈 후보에 대한 전 대표에 대한 어떤 정치적 영향력에 대해서 이렇게 띄워주고 있는 셈이 되는 거고 이 정도로 오늘 저 청주 발언 혹시 소개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네네 안 했습니다. 예, 엄청 세요. 그러니까요. 예. 네. 근데 그 센 게 결국 후보한테 도움이 되는 겁니다. 엄청나게 세게 얘기해서 그 이따가 저희가 또 한번 다루긴 할 텐데 뭐 엄청 세요. 그 떨거지라는 말도 많으니까. 있고요. 예, 네. 엄청 셌어요. 그만큼 본인이 후보처럼 하는 거예요. 이 선거에 몰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발언이 나오죠. 그 영상을 보셔야 됩니다. 네. 아니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 선거 유세를 지금 뭐 사비로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막 도는데 그거는 뭡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네. 선거 운동을 그러면은 당의 돈으로 하느냐? 선대위 차원에서 뭐 이렇게 일을 할 거 아니야. 후보 위주로 해서 어디를 가고 뭐 홍보비 내고 그렇죠. 뭐 어디 뭐 이동할 때 뭐 이런 거
할 때는 당연히 이제 선대위에서 그 후보를 위한 선거 비용을 지출을 하는데 이제 그 외에 예를 들어서 뭐 좀 떨어진 지역구에서 국회의원이 그 지역 단위에서 뭐 선거 운동을 한다거나 이런 걸 따로 영수증을 받아가지고 비용을 청구하거나 하지는 않아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죠. 아니 내가 억울하게 후보도 안 됐는데. 그러니까요. 내 돈 내가지고. 내 돈 내고 내가 그럼 또 후보를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 내가 호구야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제 비용 측면은 사실 실제적으로는 그렇다. 그래서 어제 왜 저 한동훈 후보가 아예 얘기했잖아요. 나는 그냥 호구가 되겠다. 그런 맥락에서 또 광안리에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뭐 호구냐 왜 도와주냐 하는데 나는 호구 되겠다. 이재명 막으려고.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재명을 막기 위해서 한동훈 대표가 사실상 사비까지 털면서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인데